안녕하세요. 어쩌다 남동부입니다. 자, 또 내일 모레 비 예보가 있어가지고요. 오늘 4차 방제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4차 방제는 별도로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안 한 건 아니고 못했어요. 기존에 있던 3차 방제 영상 편집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 편집을 좀 하느라고 저는 이제 집에서 편집을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고 아버지께서 또 이제 방제 오늘 4차 델란 하고요 스테이트 방제했습니다. 델란은 제가 이제 검은별 무늬병, 속성병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효과가 있는 약제이고요. 스테이트는 조판나무 진딧물, 그 다음에 가루깍지 뭐 이런 충 관련된 약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충이랑 이런 병이랑 각각 원래 방제하는 게 옳은 방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각각 방제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1000평에 500차 2차를 뿌리는데 500리터 2차를 뿌리는데 그러면 총 4번을 이제 가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델란 한번 넣고 뿌리고 또 델란 한번 넣고 뿌리고 해서 2번 뿌리고 또 스테이트 넣고 뿌리고 또 스테이트 넣고 뿌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다르죠. 시간대가 이제 그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병 관련된 약제를 뿌릴 땐 낮 시간에, 제가 알기로는 오전 시간에, 오전 습기가 많을 때 이제 뿌리는데, 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오후 시간에 많이 방제를 하는 거가 좋다고,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반영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오전에 병 약 뿌리고, 예를 들면 뭐 델란 뿌리고, 오후에 이제 또 해 떨어질 때쯤 돼서, 아니면 해 떨어지고 나서 이제 충약을 방제를 한다. 이거는 좀 사실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농가들의 경우는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시간이 돈이고 빨리 약을 쳐야 또 일을 또 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7일날인가 방제를 했고요. 그때 이제 방제한 이유는 이제 비가 이틀 동안 좀 많이 왔기 때문에 방제해 준 거고요. 그래서 요번에 방제는 내일 모레 화요일날 이제 비 예보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또 이제 예방 차원에서 방제를 했습니다. 내일 하면 좋은데 내일은 또 오전 중에 바람이 또 많이 부는 걸로 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오늘은 아주 지금 좋습니다. 약 뿌리기에 최적의 아주 일요일이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오늘 약을 방제를 하시는 게 아주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한 7시쯤에 방제를 해서 8시 좀 넘어서 방제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한 가지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공수분한 지 오늘로써 7일째입니다. 오늘이 9일이고요. 저희가 만기일을 2일로 잡았고요. 저희 그 과원은 수정하고 나서 이제 7일 정도 지난 거죠. 7일. 저희가 작년의 경우 젓과를 수정하고 13일 되는 날짜부터 젓과를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젓과를 완료해야 되는 시기는 한 25일까지, 그러니까 수정하고 나서 25일 안으로 젓과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상태에 제가 이제 수분을 하잖아요. 인공 수분을 하고 나서 이제 시방에 그 꽃가루가 안착이 되려면 18도 이상에서 2시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 원활하게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온도가 25도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또 이제 어려움을 좀 겪습니다. 이동하는데. 그래서 18도 이상 25도 사이가 가장 최적의 온도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수분을 하는 시간은 오전 중에, 아침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약간 물기가 마르면, 왜냐면 제가 이제 인공수분 할 때 이제 이렇게 꽃에다가 딱 터치를 딱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물기가 많으면 아무래도 면봉이 자꾸 젖어서 인공수분하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보통은 한 시간은 한 8시 정도쯤부터 보통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그날 상태에 봐서 그날 조금 더 이제 뭐 빨리 말랐다 그러면 한 7시 반쯤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지요. 예. 그거는 이제 그 과원 상태를 보고 뭐 바람이 잘 이제 통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라면 또 좀 더 빨리, 그리고 또 햇빛을 또 빨리 받을 수 있는 곳이면 좀 더 빨리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파리가 많이 났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렇게 잎이 이렇게 많이 났어요. 잎이. 근데 지금 잎이 났다고 해서 얘가 강업성을 못 합니다. 지금 아직은 아직은 강업성을 할 정도의 그 어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얘가 지금 수정이 돼가지고 여기 밑에 보면 수분 돼가지고 이제 여기 시방에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수정이 안 된 거랑 수정이 된 거랑은 여기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거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거의 지금 거의 그대로입니다. 예, 얘는. 근데 얘는 지금 부풀어 오르고 있죠. 이렇게. 예. 자, 보시면 요 옆에 있는 얘는 지금 아주 작아요. 시방, 요 부분이 시방인데 작아요. 이 시방이 이제 열매가 되는 부분입니다. 요 꽃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위에 있는 것도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여기 밑에 꽃받침이 떨어지면 안 빼고, 꽃받침이 붙어 있는 요게 이제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왕관이 붙어 있으면 숫배. 그래서 여기 다 떨어져야지만 이제 안빼가 되는 건데, 지금 요 시방 자체가 지금 이제 부풀기 시작했죠. 이렇게. 예. 7일째만 돼도 벌써 어제도 요 정도, 요거보다 약간 더 작게 부풀어 올랐거든요. 오늘 이제 더 많이 부풀어 올랐고요. 요거는 지금 거의 부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얘는 이제 수분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럼 지금 시기에 이렇게 인공 수분을 하고 나서 얘가 커가는데, 그럼 뭐 어떤 양분으로 커가느냐 중요하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저장 양분이라고 합니다. 저장 양분이라는 게 뭐냐면 미리 저장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뿌리나 아니면 이런 그 본체, 이런 데 본체, 그 다음에 요 꽃눈 이런 데 이제 저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저장하는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언제냐? 추석이 지나고 나서 이 저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석 전에 모든 수확을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로는 배가 없어요. 네. 추석 이후가 아니라 그렇죠. 거의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매장에 배가 다 나가고 모두 다 출하했기 때문에 다 싹 다 나가버리고 배나무에는 배가 없었죠. 네. 그리고 여기 좀 보이시죠? 이렇게 볼록하게 시방이 큰 거를. 지금 상태는 어떤 이런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어서 얘가 시방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인공수분하고 30일 동안은 이 저장 양분을 이용해서 배가 커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 양분을 얼마나 많이 모아두느냐에 따라서 이 배, 적과하기 전까지의 배 크기가 얼마나 빨리 자라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경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배 농사의 시작은 저장 양분을 모으는 것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배를 추석 이후에도 계속 달아 놓는 농가들이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배가 안 크기 때문이죠. 추석 전까지 배가 안 컸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도 계속해서 배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배를 걸어 놓는 겁니다. 네, 그럼 보통 한 10월 초중순, 올해 된다면 뭐 눈 오기 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10월 말 늦게까지는 10월 말까지도 배를 이제 걸어놓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시기에 뭐 어떤 그 광합성을 하는 양분들은 대부분 다 그 배를 키우는데 소모가 되겠죠. 물론 저장 양분도 쌓입니다. 왜냐면 갈수록 배는 줄어들거든요. 농가에서 배를 어떻게 따냐면 보통 배가 크면 따고 해서 작은 게 없어질 때까지 계속 작은 건 놔두고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크기의 소위 말하는 그 구가 11과 12가 정도의 배가 될 때까지 놔뒀다가 되는 것들 우선으로 계속 따나가기 때문에 끝까지 남는 배들은 그 시기까지 남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장양분을 완전히 소모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모을 수 없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벌써 지금 이 시기에 적과를 그러니까 인공수분을 하고부터 벌써 배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농가는 적과를 13일 만에, 저희 같은 경우는 13일 만에 했지만 어떤 농가는 적과를 25일째 돼서야 하게 되는 농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15일째부터 인공수분하고 15일째부터 배 적과를 했다. 그럼 저는 이제 15일부터 했고 다른 농가는 20일 아니면 또 다른 농가는 25일째부터 적과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저보다 5일 늦게 또는 10일 늦게 적과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어떠한 차이가 생기느냐면 적과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지금 열매가 많이 지금 열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수정이 됐고 요것도 수정이 됐고 요것도 수정이 됐고 요것도 지금 부풀어 오르는 거 보니까 수정이 됐어요. 밑에 있는 것도 수정이 됐고 여기만 해도 지금 벌써 대충 세봐도 한 10개 정도의 열매가 지금 수정이 됐습니다. 요것도 다 수정이 됐죠. 지금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제가 여기 이 지금 단가지군 안에서 배를 저는 예를 들면 한 개를 남겨놓을 겁니다. 적과를 통해서요. 1차 때 적과를 모두 다 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제 3차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적과를 하게 되는데 일단 처음에 적과를 하게 되면 여기 10개, 예를 들면 여기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 중에 한 5개에서 6개 정도는 싹 따냅니다. 불필요한 과니까요. 내가 원하는 과가 아니니까. 그리고 2차 때 또 한 2-3개를 더 따냅니다. 결과적으로 2차까지 적과가 완료가 되면 1개 내지 2개, 많게는 3개 정도의 여기 배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10개가 영양분을 먹고 있어요. 그죠? 다 키워야 되니까. 제가 15일째부터 예를 들면 15일날 배를 여기서 10개 중에서 5개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10개가 먹던 영양분을 5개가 먹겠죠. 그러면 5개가 더 많이 먹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는 1이라는 영양분을 가지고 10명이 나눠 먹었는데 이제는 1이라는 영양분을 가지고 5명이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러면 배가 조금 더 빨리 크겠죠. 적과를 얼마나 빨리 끝내놓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 배를 초반에 얼마큼 더 많이 키울 수 있느냐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배는 왜 이렇게 안 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배를 늦게까지 놔두면 그만큼 양분 소모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배를 키워야 되는 이 시기, 이 어린 배를 시방에서 지금 자라게 해야 되는 이 시기에 양분이 모자라서 이제 못 키우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도 이제 신초가 나옵니다. 신초가 이렇게 이런 잎사귀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과촉엽이라고 하죠. 같은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장지로 이게 신초가 나와요. 도장지로. 이런 데도 보면 이렇게 지금 나오죠. 여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잎사귀일 수도 있고 도장지일 수도 있고. 네, 요거 보면 요거 이제 도장지입니다. 요거는 도장순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도장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도장순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게 이렇게 요 줄기를 형성하면서 올라옵니다. 요거는 이제 도장지가 되는 거예요. 저희도 도장지가 발생을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매년 계속해서 감보를 하기 때문이죠.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냅니다. 너무 많이 받은 결과지들을. 그래서 일정 결과지가 맞춰질 때까지, 수량이 맞춰질 때까지 계속 키우고 잡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두 개씩 아니면 두세 개씩 어떤 결과지에는 뭐 세네 개씩도 이렇게 나기도 합니다. 요게 자라면서 또 영양분을 먹어요. 요게. 저희는 이런 것들을 따줍니다. 네, 이렇게 떼버려요. 불필요합니다. 저희는 여기에 도장지를 키울 이유가 없거든요. 떼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길로 가던 양분이 요 길로 요 잎사귀를 요거를 요 도장순이라는 요 줄기를 키우는 영양분이 이제 덜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 열매들로 그 영양분이 전달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과를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적과를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배를 빨리 키우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5일까지 하면 좋겠지만 25일까지 해도 그래도 충분히 하겠지만 그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그러면 또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적으로 언제까지가 적기입니다. 언제까지 하면 됩니다. 라고 하지만 그거는 보편적인 이제 상황에서의 어떤 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나는 그거보다 조금 더 배를 더 크게 하고 싶고, 더 배를 키우고 싶고, 더 많은 배를 내가 생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대신 이 나무의 결과지에는 어떤 이 나무가 너무 혹사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말하는 겁니다. 나무의 혹사라는 건 영양분을 그만큼 많이 소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양분의 소모는 이 열매가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잎사귀를 키우는 데도 있고요. 이 도장순이라는 도장지를 키우는 이 가지를 키우는 데에도 영양분 소모가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매를 많이 달면 배나무가 빨리 망가지고 뭐 이제 혼눈이 많이 없어지고 한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거 플러스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불필요한 어떤 이런 도장지라든지, 예? 아니면 내가 달지 않아도 되는 열매들이 달려있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모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소모를 최소화하고 내가 집중해서 키워야 되는 열매에 집중적으로 영양분을 공급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소위 지금 말하는 뭐 165일 정도가 돼야 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어서 딸 수 있다. 그리고 적산 온도가 뭐 3,406도, 뭐 3,506도인가 하여간 그 정도의 온도가 됐을 때 이제 배가 익는다. 라는 부분에 어떤 그런 날짜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예. 물론 온도가 중요하죠. 온도가 중요한데 그거는 예전에 재배 이런 재배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좀 어느 정도 확립이 되기 전에 갖추어져 있던 것들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예전과 또 달리 온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온도를 채우는데, 그러니까 그 온도까지 올라가는데 더 짧은 시간이 걸리기도 할 것 같아요. 꼭 160일, 165일이 아니라 이제는 150일, 140일이어도 어떤 적산 온도, 그 3,400 몇 도였는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적산 온도를 맞추는데 도달하는 데까지는 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과를 빨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적과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저장 양분이 필요하다. 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잎사귀로는 광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더라도 극히 미비하게, 약하게, 조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장 양분을 최대한 모을 수 있을 때 모으고, 그러기 위해서는 추석 전에 아니면 추석이 지나고 나서 최대한 빨리, 보통 저희가 이제 그 날짜로 잡을 때 잎사귀가 떨어지기 전 한 20일에서 한 25일 정도, 그게 최대한 길면 길수록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면 양분을 많이 모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내가 내년에 배를 키우기 위한, 그리고 내가 내년에 꽃눈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장 양분을 많이 모으고, 그리고 저장 양분이 소모되는 걸 최소화시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가 배나무에서 하나의 배나무에서 착과할 수 있는 착과량의 수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것들은 제가 배치원방에서 교육을 받은 걸 토대로 해서 제 나름대로 또 이제 이유를 좀 어느 정도 좀 물론 이제 들은 것도 있지만, 또 제 나름대로는 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접목을 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